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노후의 산책의 이재훈입니다. 저는 올해 68세, 아직도 현역에서 진료를 보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좋다고 믿고 먹는 음식, 그 중에서도 양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사님, 저는 매일 아침 공복에 양파즙 한 컵씩 꼭 챙겨 마시고 있어요. 건강에 좋다 하길래요. 그날 제 앞에 앉은 74세 김영자 여사님은 환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진을 해보니 최근 들어 심한 속쓰림과 어지럼증,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혹시나 싶어 피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김 여사님의 칼륨 수치는 기준치를 훌쩍 넘었고 신장 기능 수치는 경고선을 밟고 있었습니다. 공복에 양파즙을 매일 마신 결과였습니다. 양파 자체는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양파즙은 다릅니다. 섬유질은 없고 당분은 응축돼 있어 혈당을 급하게 올리고 칼륨이 다량 흡수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런 성분들을 배출하지 못해 몸에 쌓이게 되죠. 저는 여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양파즙은 당장 끊으시고 가능하면 식사와 함께 조리된 양파를 드시고 양파 껍질은 말려서 차로 우려 드세요. 그게 더 안전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3주 후 김 여사님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박사님, 위도 편하고 다리에 쥐도 안 나요. 잠도 잘 자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같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파는 좋은 식품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상태에 맞게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손끝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훈 박사님, 양파즙 먹어도 괜찮을까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양파를 만병통치약처럼 여기십니다. 심지어 매일 양파즙을 챙겨 드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요, 정말 건강을 위해 먹는 그 양파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강영호 할아버지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4세 강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드시며 버텨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사이에 피로가 더 심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수면의 질까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혈압은 괜찮은데 신장 기능 수치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상담 중 드러난 사실은 매일 아침 양파즙을 한 컵씩 드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박사님, 이거 누가 그러던데요? 양파즙이 혈관 청소해 준다고요? 할아버지, 그건 일부 맞는 말이지만요. 양파즙은 농축된 칼륨이 문제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과한 칼륨이 독이 될 수 있어요. 결국 할아버지께는 양파즙을 중단하고 양파를 볶아 식사와 함께 드시도록 권유드렸습니다. 2달 뒤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수면도 회복됐다는 반가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양파라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몸에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분, 용인에 사시는 71세 박영자 여사님의 사례도 있습니다. 여사님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약을 드셔왔지만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관절 통증까지 심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사님의 손자가 외국 논문을 보고 알려준 특별한 양파 섭취법을 실천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가루로 만들어 음식에 한 스푼씩 넣어 드신 거죠. 놀랍게도 한 달 만에 혈당이 안정되었고 관절 통증도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담당 의사인 이정훈 선생님조차 의학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변화라며 고개를 저었죠. 사실 양파 껍질엔 우리가 버리는 부분이지만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알맹이보다 30배 이상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며 심지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양파, 그냥 드시지 마세요. 제대로 알고 내 몸에 맞게 시기와 방법을 가려 드셔야 진짜 약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양파의 효능을 알고 있다고 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진료실에 오신 77세 이정복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 양반, 요즘 자꾸 밤에 잠을 설쳐. 그리고 아침만 되면 뒷목이 뻣뻣해서 손주 학교 데려다 주기도 버거워. 자세히 여쭤보니 저녁 9시 이후에 양파즙을 드시고 바로 주무신다는 겁니다. 어르신, 혹시 양파 드시고 나서 더 잠이 안 오신 적 있으셨어요? 응? 어쩐지 잠이 더 뒤숭숭하더라고. 양파에는 자율신경계를 자극하는 성분이 있어 저녁 늦게 섭취하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 밤 시간대에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야간 이완 리듬이 깨지면서 새벽 고혈압 위험이 높아질 수 있죠. 어르신께는 양파 섭취 시간을 점심 30분 전으로 바꾸도록 안내했습니다. 3주 후 다시 오신 어르신이 밝게 웃으셨어요. 이 박사, 요즘 잠도 잘 자고 뒷목 당김도 없어졌어. 손주랑 놀이터도 가고 말이야. 이런 반응이 가장 뿌듯한 순간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리고 양파는 색깔에 따라서도 효과가 다릅니다. 경기도 하남에 사시는 65세 김정자 여사님은 평소 대장 건강이 걱정이셨습니다. 가족력 때문에도 늘 불안해하셨죠. 그래서 저는 보라색 양파를 추천드렸습니다. 보라색 양파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어 대장암 예방에 특히 좋습니다. 박사님, 그냥 흰 양파보다 비싸고 진하길래 안 샀는데 그게 암 예방에도 좋다고요? 네, 여사님. 특히 보라색 양파는 미국 국립암센터에서도 연구된 바가 있어요.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김 여사님은 식단을 바꾸고 3개월 후 대장 내시경 재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줄었다는 결과를 받고 두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그냥 음식 바꿨을 뿐인데요. 마음이 너무 놓여요. 제 걱정을 덜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양파를 자르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본 교토대 다나카 히로시 교수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자를 때 세포벽이 더 많이 파괴돼 유효 성분이 많이 방출됩니다. 그냥 썰기만 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양파는 또 들기름과 만나면 진가를 발휘합니다. 서울대 박성철 교수팀의 연구에서는 양파의 케르세틴과 들기름의 오메가3가 만나면 흡수율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염증 제거 효과도 극대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충남 서산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양파를 들기름에 볶아 꾸준히 드신 후 혈관이 조금씩 열리면서 수술이 연기되었고 지금은 약물만으로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훈 박사, 나 스텐트 안 해도 된대. 당신 말 믿길 잘했어. 그 한마디에 저는 그날 하루 진료가 다 보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파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와 먹느냐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양파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양파즙,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챙겨 드시죠.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양파즙으로 인해 건강을 해친 어르신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74세 방영철 어르신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박사님, 제가 좋은 거라고 매일 양파즙 한 팩씩 마셨는데요. 요즘 자꾸 다리에 힘이 풀리고 얼굴이 푸석푸석해요.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혈중 칼륨 수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양파즙은 고농축 상태에서 칼륨이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특히 당뇨가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이거 그냥 양파보다 몇 배는 더 센 겁니다. 매일 드시면 신장에 무리가 가요. 결국 방 어르신은 양파즙을 끊고 식단을 조절하면서 신장 수치가 서서히 안정됐습니다. 그동안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먹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또 한 번 절감했습니다.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게 올바른 방식으로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이번엔 69세 정영숙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여사님은 20년 넘게 불면증을 앓고 계셨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다 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낮에도 몽롱한 상태가 반복되다 보니 삶의 질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파 껍질을 활용한 수면 에센스 차를 추천드렸어요. 선생님, 그거 정말 효과 있어요? 약도 소용없는데. 여사님,
껍질 속에 있는 퀘르세틴 성분이 뇌의 감마마이너스 아미노부티르산 수용체에 작용해서 깊은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도 없고요. 정 여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시도하셨고 2주 후에 오셔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박사님, 어젯밤엔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잤어요. 이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양파 껍질, 예전엔 무조건 버리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껍질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알맹이보다 무려 30배 이상 많습니다. 암세포의 분열을 억제하고 뇌세포의 노화를 막는 효과까지 있으니 버리지 마시고 꼭 차로 우려 드세요. 가능하면 유기농 양파를 선택하고 껍질은 흐르는 물에 잘 씻은 뒤 말려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 바로 양파와 꿀의 조합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감기 예방에 좋다고 양파 꿀 절임을 만들어 드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꿀의 효소가 양파의 성분과 반응해서 복부팽만, 방귀, 설사, 심할 경우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이영희 여사님은 2년간 매일 양파 꿀절임을 드셨다가 황반변성이 급격히 진행됐습니다. 박사님, 눈이 뿌옇고 잘 안 보여요. 검사 결과 시력 손상이 매우 빨리 진행됐고 저는 양파와 꿀 조합을 의심했습니다. 국제안과 학술지에서도 이 조합이 망막 독성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사님, 꿀은 따로, 양파는 따로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릴 때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은 의도로 먹는 음식이 되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양파를 먹는 시간, 이게 뭐 그리 중요하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을 찾았던 많은 환자들이 언제 먹느냐에 따라 정말 다른 결과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74세 박순애 여사님의 사례입니다. 박사님, 밤만 되면 머리가 띵하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사님은 매일 밤 10시쯤 양파즙을 한 팩 마시고 바로 주무셨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그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잠이 잘 온다는 말을 보고 따라하셨대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수면을 방해했던 겁니다. 양파 속 유화알릴과 알리신 같은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동시에 교감신경을 깨우기도 하거든요. 여사님, 양파는 낮에 드셔야 효과를 봐요. 특히 점심 식사 전에 드시면 훨씬 좋아집니다. 그렇게 섭취 시간을 바꾸시고 저녁 식사는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조정했더니 일주일 만에 불면 증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박사님, 요즘엔 새벽에 안 깨고 꿈도 꿔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정말 뿌듯하더군요. 또 한 분은 77세 이정복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요즘 뒷목이 뻣뻣하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습니다라고 하셨죠. 양파는 매일 저녁 반 개 정도씩 드시는데 혈압 조절에 좋다고 들으셨대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밤 시간대에 양파를 먹으면 수면 중 혈압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게 반복되면 새벽 뇌출혈 위험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점심 30분 전에 양파를 반 개 정도 드시고 저녁 식사에는 피하도록 권했습니다. 3주 후 다시 뵈었을 때 이 어르신은 혈압도 훨씬 안정됐고 뒷목 통증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 박사 말대로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다르다니 신기하구먼. 이처럼 양파의 섭취 시간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대 의대 김성수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섭취하는 시간대가 인슐린, 민감도, 혈당 반응, 수면의 질까지 바꾼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 30분 전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양파의 색깔별 효능입니다. 혹시 보라색, 노란색, 흰색 양파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보라색 양파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암 예방에 탁월합니다. 노란 양파는 혈관 건강과 심장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고 흰 양파는 당뇨 조절에 도움이 되는 글루코케르세틴 성분이 많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71세 김유리 여사님은 당뇨 수치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였는데 저는 여사님께 흰 양파를 점심 전 조리해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박사님, 다 같은 양파 아니에요? 비슷해 보여도 속에 든 성분은 꽤 달라요. 특히 여사님 같은 경우엔 흰 양파가 잘 맞습니다. 한 달 뒤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됐고 여사님은 인슐린 주사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약 없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 우리가 항상 양파는 몸에 좋다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그리고 어떤 색의 양파를 먹느냐가 건강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박사님, 양파를 꾸준히 먹고 있는데 왜 제 건강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대답이 있습니다. 양파는 약이지만 제대로 알고 먹을 때만 약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69세 김종의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당뇨와 고지혈증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 중이셨고 양파가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저녁 양파즙을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혈당 수치가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고 밤에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설칠 때가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제가 식습관을 여쭤보니 하루 중 가장 늦은 시간인 밤 10시 즈음 양파즙을 한 컵 마시고 바로 주무셨던 거죠. 이건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수면을 방해하고 또 당분이 농축된 양파즙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섭취 시간과 양을 조절해드렸고 무엇보다도 즙 대신 생양파를 조리해서 낮에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2달 뒤 김 어르신이 다시 병원에 오셨는데요. 박사님, 요즘은 밤에도 푹 자고 아침에 피로도 덜해요. 혈당도 약간 줄었대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이런 변화는 비단 김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주에 사시는 75세 박영미 여사님은 관절통으로 고생하시면서도 육류 섭취를 피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고기를 드시라고 권유드렸어요. 단 양파와 함께 조리해서 드시도록요.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과 페르세틴 성분은 고기의 포화지방과 만났을 때 혈관에 쌓이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사님은 고기를 먹고도 몸이 가볍고 무릎 통증도 줄었다며 놀라워하셨죠. 또 한 분, 82세 최성도 어르신은 불면증과 치매 초기 증상을 호소하셨는데 양파 껍질을 차로 우려 마시는 습관을 들이신 이후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기억력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수면의학연구소에서는 실제로 양파 껍질 속 플라보노이드가 수면 중 뇌파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양파는 그 자체로 대단한 식품이지만 무작정 먹는 것보다 타이밍과 조리법, 그리고 함께 먹는 식품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양파는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손끝이 저에게는 다음 영상의 에너지가 됩니다.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